차장님 같은 사람이 계시니까 국민을 속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속인 거 없어요. 진실 안 밝혀도 돼요. 수사 중단해달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잖아요. 동부지검 합수팀에 너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성은이 망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혜룡 경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동부지검 합수팀은 불법단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또 한마디 더 심각한 말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명령은 허망하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꼭 집어가지고 인사발령 낸 그날 연가내가지고 유튜브 찍고 앉아있고 이런 사람이 백혜룡인데 그 정도 되면은 노만석 같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문정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들이받고 그 다음에 백혜룡은 이문정 검사장 들이받고 백혜룡은 심지어 대통령도 들이받고 아니 그러니까 대검차장 정도야 안중에도 없는 거 아니야. 네,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언제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자, 그냥 바로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시죠. 어제 윤희석 대변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잡담이 길었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은 그래도 재밌으면 됐지 뭐. 뭐? 재밌으면 됐죠. 뭐. 호불호가 갈립니다. 네.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옷이 탐난다고 하시는데 이제 이 옷이 13년 됐습니다. 13년. 네, 13년 됐습니다. 네. 탐내지 마세요. 13년 된 옷이 다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자, 잡담이네요. 네. 자,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녹음 파일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 자, 백혜룡 경정, 요즘에 이문정 동부지검장하고 쌍두마차로 굉장히 핫한 인물이죠. 백혜룡 경정하고 검찰총장 직무대행하고 통화한 녹취 파일이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네네. 법사위에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고 누가 경찰의 경정인지를 헷갈릴 정도로 통화 내용이 헷갈렸는데 그 녹취를 직접 들어볼 수 있나요? 예,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특수 직무 유기 하고서도 뇌물까지 받아서 승진한 사람들한테 이 수사를 맡겨놓고 그래서 제가 마약 조직부 대검의 컨트롤 타워를 범죄 조직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차장님 같은 사람이 계시니까 국민을 속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속인 거 없어요. 를 맞추려면 저를 책임자급으로 차장님이 추천을 하십시오. 그러면 대검 컨트롤 타워일 때 우리 검사장님이 심우정 총장님과 협의해가지고 이 합수팀을 꾸렸잖아요. 다 알고 꾸렸잖아요. 그걸 거둬들여 달란 말입니다. 수사 중단하라고 지시해 주세요. 진실 안 밝혀도 돼요. 수사 중단해 달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범죄자가 이 수사를 계속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검찰총장이 이런 통화를 한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본인의 부하 직원들을 범죄자라고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 항변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경찰 백혜룡 경정이 수사 중단하라고 지시를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차장님이 아무 항변을 못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경찰하고 싸워서 어쩌겠습니까? 그냥 듣고만 있자. 어떤 생각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는 심정이. 그러면 범죄 의혹 제기한 경찰이 아무나 우리 차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요구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아마 백혜룡 경정 왜 저렇게 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백혜룡 경정 이외에 저렇게 전화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전 제일 웃겼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돼도 그 정도가 있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글쎄요, 누굴 믿고 이러는 거죠? 이게 놀랄 일인가 싶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제말 드릴게요. 이게 세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날짜가 6월 4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6월 10일에 합수팀이 구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한 검경 국세청 FIU까지 해가지고 20명이 넘는 인력으로 합수팀이 구성이 돼서 이거 뭐 있다 해가지고 그 들이팔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로 실적이 안 나온 것 같아요. 2달 뒤에 8월 21일에 여태까지는 이 합수팀을 대검에서 그 지휘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검찰총장이 아마 심우정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못 믿겠다 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검사장 밑으로 보내자 해가지고 8월 21일에 그 합수팀을 지휘한 지휘부를 바꿔버려요. 대검에서 동부지검으로 바꿔버려요. 동부지검의 검사장 누구였습니까? 이문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심우정이나 뭐 아니면 뭐 노만석은 어떨지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 못 믿겠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이문정한테 보내면 뭔가가 나오겠지라고 보낸 게 8월 21일이에요. 제가 살다 동부지검에서 이렇게 그 일을 갖고 있다가 대검으로 보내는 건 봤어도 아니 왜 동부 뭐 이렇게 일선 지방 검찰청에서 일을 시켰는데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가지고 와. 내가 대검에서 직접 할게. 뭐 기자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뭐 밑에 있는 평기자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기사를 못 써. 그럼 차장이나 부장이 가져와 내가 직접 할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되는 경우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직접 지휘하던 합수팀이 동부지검으로 내려보낸 경우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동부지검으로 내려간 거는 이문정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8월 21일이었는데 급기야 10월 12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백경정을 동부지검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꼭 집어서 지시를 해요. 꼭 집었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대통령이 일선 수사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검찰청법 이제 뭐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지만 검찰청법 위반이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리스크를 부담을 지고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야 백혜룡이를 저기 합수팀에 동부지검 합수팀에 파견 보내라 이렇게 꼭 집어서 지시하면서 또 한마디가 뭐냐면 이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 뭐가 있냐면 이문정은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라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문정 보고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였어요. 그게 10월 12일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문정 검사장이 동부지검에서 8월 21일에 이 사건을 받았는데 2달 동안 10월 12일까지 기다렸는데 성과가 안 나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문정은 철저히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니네 가지고는 안 되겠다. 백혜룡이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백혜룡 경정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잖아요. 동부지검 합수팀에 너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성은이 망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경정이요 5급이에요. 사무관급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저 위에 있는 대통령님이 꼭 집어가지고 저 밑에 있는 사무관한테 너 여기 가가지고 일 좀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 성은이 망극합니다라고 하면서 진짜 분골쇄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실적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혜룡 경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동부지검 합수팀은 불법단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백경정이 또 한마디 더 심각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재명 대통령의 명령은 허망하다고 그랬어요. 허망하다. 네.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던데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백혜룡이 이재명 대통령의 명령이 지시도 아니에요. 명령이란 표현을 썼어요. 대통령이 명령했지만 내가 봤을 때 허망한 명령일 뿐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10월 12일에 지시했는데 13일에 이런 식으로 아예 공개적으로 대놓고 반발을 하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명령이 떨어진 거는 그 사령장이 떨어진 거는 10월 15일이었거든요. 그런데 10월 15일에 동부지검으로 출근해야 되잖아요.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네. 동부지검으로 출근 안 하고 어디로 갔느냐?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갔잖아요. 지금 백혜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도 그건 불법단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통령의 명령은 허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꼭 집어가지고 인사발령 낸 그날 연가내가지고 뉴스토마토 가가지고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디스하는 그러한 그 유튜브 찍고 앉아있고 이런 사람이 백혜룡인데 그 정도 되면은 노만석 같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노만석 입장에서는요 백혜룡이 일개 경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백혜룡한테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다른 경정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다른 경정들도 노만석 대검 차장한테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혜룡 씨가 몇 년생이냐면 1970년생이거든요. 네. 순경부터 시작했어요. 9급 순경부터 시작해가지고 9, 8, 7, 6, 5 경정까지 올라갔는데 경정이라고 하면 일선 경찰서의 수사 과장이에요. 옛날 같으면 노만석이 그 검찰로 초임 검사로 임관했을 때 이게 이렇게 같은 위치에 놓고 볼 건 아니지만 그 노만석이 그 일선 초임 검사로 임용됐을 때 노만석의 직급은 3급이에요. 뭐 똑같은 그 평면에 놓고 싶진 않지만 그냥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3급부터 노만석은 3급부터 올라가 가지고 부장 달고 차장 달고 검사장 달고 고등검사장 대검 차장이니까 총장까지는 아니니까 차관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초임 검사 때에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그런 그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한테 제가 그렇게 굳이 폄훼할 건 아닌데 워낙 지금 저 두 사람들 하는 그 모양이 저 모양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문정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들이받고 그다음에 백혜룡은 검사장 이문정 검사장 들이받고 백혜룡은 심지어 그 대통령도 들이받고 그러니까 대검 차장 정도야 안중에도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하루는 유튜브 찍고 그 다음 날 출근해 가지고는 그런 얘기도 했죠. 명예퇴직을 고민하고 있다. 네네. 라고 치면 돼. 왜냐하면 백혜룡이 조금 전에 틀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진실을 안 밝혀도 돼요라는 말이 있어요. 네. 백혜룡 입장에서는 수사하기 싫은 거예요. 수사를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 떨어졌는데 어떻게든 내가 꼬투리 잡고 나 명예퇴직할래. 왜냐하면 자기가 이런 것들을 갖다 불씨를 일으켰는데 제가 쭉 이게 백혜룡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2023년 1월 달에 그 말레이시아에서 조직원들이 들어왔는데 마약 조직원들이 들어왔는데 마약을 몸에다 붙이고 들어왔대요. 접착 테이프로 몸에다 붙이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인천 세관 직원들이 니코틴 패치입니까? 이렇게 딱 붙이고 들어. 모르겠어. 내가 마약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붙이고 들어왔대요. 그리고 났는데 인천 세관 직원들이 먼저 알아보고 난 다음에 세관 직원들이 저 마약 조직원들을 이렇게 에스코트를 갖다가 해가지고 프리패스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직원들이 마약 직원들을 갖다가 그 조직원들을 택시 태워서 보내줬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에스코트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 마약으로 인해 가지고 검거된 조직원들의 진술이거든요. 진술이요. 그런데 그 제가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마약 수사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마약 조직원들이 세관 직원들을 걸고 넘어진대요. 그래가지고 마치 이 세관 직원이랑 나랑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스크래치를 갖다 내면 그게 이제 자기 수사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조직을 보호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 일들이 빈번한데 백혜룡이가 마약 수사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개 형사과장이었어요. 수사과장이었어요. 처음 했다더라고요.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장이었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자기한테 딱 떨어졌는데 마약 그 조직원들이 이렇게 술술술 부니까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된 건데 그 마약 전담 수사했던 검찰이나 경찰 그 수사관들은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의심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백혜룡은 의심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심지어 이 거대한 마약 그 조직의 정점에 대통령 영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 자금이라.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일을 벌려놨는데 이게 백혜룡 입장에서는요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만석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진실을 안 밝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밝혀도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사실은 못 밝히겠다 이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또 누가 아느냐? 노만석도 알고 있는 거예요. 노만석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노만석 차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 어쨌든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읍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못했는데 백혜룡이나 이문정이 수사에서 밝힐 수 있으면 한번 밝혀보시지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확률은 정말로
굉장히 1%도 안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 정권에 또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백혜룡 경정이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의혹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나의 추정입니다. 그 당시에 나를 수사하게 내버려 뒀으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일맥상통하네요. 그러니까 저기 노만석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조금 더 정확한 워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문정하고 백혜룡이 명쾌한 해답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야기인데 그게 이문정하고 백혜룡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수사관이니까 수사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도 이 사람들은 해답을 내놓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한번 잘해봐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다음에 제 생각에 노만석 차장은요 더 이상 검사할 생각도 없어요. 아니 좀 있으면 끝나는데요. 그러니까요. 뭐 검찰총장이 된다고 한들 그게 무슨 뭐 명예가 되겠습니까? 검찰 장의사 하는 역할을 갖다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검찰을 문닫는 장의사 역할을 노만석한테 떨어질 맡긴 거예요. 예. 그것도 검찰총장도 아닌 총장 직무대행으로. 직무대행도요. 누가 검찰총장 지금 뽑겠습니까? 검찰총장 뽑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국무회의 심의도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 청문회하죠. 인사청문회 다 해야 되고요. 그거 못하러 합니까? 장의사 총장인데 뭐하러 누가 이걸 합니까? 아니 그다음에 다 털리면서. 예컨대 예. 그 유병수 검사 총장이나 한번 하지 그러면 유병수 검사가 하겠습니까?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제 생각이 제가 노만석이라고 하면요 음.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대통령님 저 그냥 물러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차장도 차장만으로도 과분하니까 이제 그만할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정상인데 사표도 안 받아줄 것이다. 저는 노만석이라고 한 이름은 결국은 검찰을 문 닫은 검사로서 대대손손 검찰의 역사에 길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변호사님. 네. 어제 그 노만석 차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 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또 질문을 했습니다. 신동욱 의원이. 자, 그러면 백경정이 이번 수사 외압 배후와 어디 가세요?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내란 자금을 위해서 마약 수입 사업을 했다고 지목한 백혜령 경정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사와 대해서는 진전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자,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했고, 자, 그리고 또 질문을 했더니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질문을 했죠. 의원들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마약 운반책의 진술로 실체 없는 수사가 시작된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문정 지검장과 백경정이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요. 그러니까 잘해봐라 이겁니다. 네. 이게 결론은 다 난 것 같아요. 뭐 지켜봐야죠. 그런데 제 예상에도 불구하고 이문정과 백혜룡 그 수사팀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혹시 나올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만 가는 거예요. 좀 특검할 것 같은데요. 뭐 특검 못할 걸요? 예? 특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특검하면은 거기서 뭔가를 또 나와야 되는데 특검을 해도 나올 수 있는 게 없을 거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문정은 알 것이다. 저는 그 생각 듭니다. 이게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문정은 알 것이다. 사실 이게 시작한 게 백경정이 시작한 거지 이문정 지검장이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문정 지검장은 여기서는 손을 뗄 수가 있죠. 해보니까 아니네요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문정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색안경을 끼고 있었대요. 자기도 검사하고 심지어 검사장까지 됐지만 후배 검사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갑자기 뭔 소리야? 아니 페이스북에 그 글이 있어요. 예. 그런데 자기가 직접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우리 검사들 진짜 잘하는구나. 그 글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25년 동안 있다가 갑자기 뭐 딴소리야. 지금 언론인상 봤더니 이상해졌나?
왜 저러지? 자, 하여튼 그거는 어제 사항은 그런데요. 네네. 그 동안에 있었던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백혜룡 경정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하고 그리고 실체적으로 지금 실세적으로 관세청에 있던 그 공무원들 그 백혜룡 경정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하고 지금 그 관세청 직원들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조현병 진술했던 이 마약쟁이들이 진술했던 운반책들이 진술했던 내용들하고 이게 굉장히 안 맞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말레이시아 그 마약 조직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세관 직원들이 연루가 됐다 그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동선부터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2023년 1월에 인천의 세관 직원들이 그러니까 인천 공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몸에다가 다 마약 그러니까 칭칭칭 감고 들어왔는데 그거를 세관 직원들이 빼주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밖에 없는 거고 명확한 물증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세관 직원을 딱 찍은 거예요. 유병수 이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날 출근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근은 안 했고 연가를 썼고요. 그러니까요. 연가를 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뒤가 안 맞고 그 다음에 그 마약 수사를 제대로 했던 그 제 친구 중에도 그 마약 담당 부장검사까지 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마약이 그 검찰 내에서도 굉장히 핫한 그러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마약 사건들이 많아지고 그다음 뭐 변호사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약한 범죄자들은 반드시 변호사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약 전담 검사를 쭉 하다가 변호사 개업하면 사건들도 많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약하는 사람들의 습성을 잘 아는데 제일 대표적인 습성이 물론 이제 범죄자들 되게 다 거짓말 잘하지만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마약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백혜룡 같은 사람은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마약한 사람들의 진술을 고지고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뒷수습이 안 되는 거지. 수습이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문정도 처음에는 믿었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합수팀의 팀장이 누구냐면 지금까지도 그 부산지검 강력부장이거든요. 부산지검의 강력부장 똘똘하다 해가지고 검찰에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겠습니까? 심우정이 윤석열 눈치를 보겠습니까? 이재명 눈치를 보겠습니까? 합수팀 제대로 꾸리라고 했으니까 이거 제일 많이 하고 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부산지검 강력부장 윤 부장이다 해가지고 윤 부장을 딱 그 꽂아놨는데 그 윤 부장에 대해서 이문정 검사장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색안경 꼈었는데 보니까 진짜 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전문가네 인정을 갖다 한 건데 그거를 백혜룡이 그런데 그 전문가가 드립하고 했었어도 대통령 지시사항이에요. 정권 바뀌자마자 대통령의 거의 뭐 10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순서대로 따지면 그런 지시사항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뭐 지금같이 검찰이 없어질 거라고 그때 생각 못했을 수도 있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잘하면 내가 검사장 승진하고 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또 의혹도 있었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드립다 열심히 팠는데 보니까 다 아니다라고 지금 결론이 나는 것으로 그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제 추정인데 그런데 뒤늦게 대통령이 뭐 백혜룡을 100명을 넣은들 이게 제대로 그 되겠는가? 저는요 지금 빨리 그 수사 결과 발표하고 오해가 있었다 해서 꼬리를 확 잘라버리는 게 그게 그나마 나은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진술 중에 세관 직원 4명 중에 3명을 지목을 했는데 운반책 2명이 그 중에 1명은 그 당일날 연가를 쓴 것으로 확인됐고 연가를 썼으면 또 들어와서 또 했을 수도 있다고 또 얘기를 해서 찾아봤더니 그날 그 연가를 쓴 날 집에서 딸과 촬영한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에 가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온 거고요. 또 운반책들이 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세관 직원들이 공항 밖 택시 승강장까지 동행해서 에스코트를 해줬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세관 직원을 따라 쭉 갔더니 공항 바닥 안내로 쭉 갔더니 공항 바닥에 노란 그 초록색 줄로 쭉 그려진 그린 라인을 통해서 검사를 받지 않고 공항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어요. 세관 직원이 그렇게 협조를 해줬다고. 근데 그때는 2023년 1월이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그린 라인 줄이 쳐진 거는 그로부터 4개월 뒤인 5월에서야 그린 라인이 줄이 쳐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백경정은 조현병 이 환자인 이 운반책의 말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운반책 이 부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했잖아요. 네네. 번복을 했는데 우리의 백경정은 조현병 환자이지만 검찰은 이 조현병 환자의 진술을 가지고 이 마약 관련된 유죄 입증을 했다. 또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조현병 환자지만 본인이 한 부분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엇갈릴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떠넘기려고 하는 진술이고 본인이 진짜 갖고 들어온 거는 맞잖아요. 걸렸잖아요. 몸에다 이렇게 붙이고 들어온 거는 빼박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한 게 맞으니까. 그건 진술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그때 마약 그 세력들과 연계가 됐다라고 지목된 세관원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진짜 그 범죄자들과 커넥션이 있다라고 하면 엄벌에 처해져야죠. 하지만은 그 마약 조직원들이 저 사람이랑 했다라고 단순히 찍혔다는 것만으로 그런 의심을 받게 되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걸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벌써 6월 달에 시작한 그 수사가 지금 5개월을 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7, 8, 9, 10, 4개월 이미 지나갔고요. 4개월 반이 넘게 다른 사건도 아니고 대통령 관심 사항인데 4개월 넘게 이게 질질 끌만한 사건입니까?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사건입니까? 마약 조직원들 어디 숨어가지고 그 사람들 검거하고 작전하고 그래야 되는 사건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불러가지고 착착착 정리하면 한 달, 두 달이라도 끝날 수 있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답을 못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답이 있는데 그걸 밝히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